월드뉴스 코리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정권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조짐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전투원을 파견하고 있는 러시아의 민간 군사회사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지니 푸틴에게 직접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프리고진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강경파의 푸틴 정권에 대한 반발의 가능성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푸틴 정권에 대한 우크라이나 대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사람은 러시아 민간 군사회사 와그너 그룹의 창설자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체첸 공화국의 카디로프 수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군 간부들이 전쟁을 잘못 진행하고 있다고 직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NN은 군이 와그너 그룹의 용병들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충분한 자금과 물자를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강습부대로 와그너 그룹의 전투원에게 의존하는 장면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와그너 그룹의 요원들은 사망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공식 사망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조차 부정되는 은밀한 작전에 투입됩니다. 푸틴에게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상자 수 문제를 와그너 그룹이 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체첸 공화국의 람잔 카디로프 수장은 27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에서의 이번 주 전투에서 체첸 병사 23명이 전사하고 58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에 큰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가세하기 위해 체첸의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고 있는 카디로프 수장은 23일 밤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주 초 헤르손주에서 체첸 한 개 부대가 포격을 받았습니다. 병사 23명이 전사하고 58명이 부상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날 손실이 막대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카디로프 수장이 자신들의 군대의 손실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즉, 이런 상황으로 와그너 그룹도 체첸의 카디로프 수장도 모두 러시아군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배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그너 그룹의 부대와 카디로프 수장의 체첸군이 고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우크라이나 방위에 대한 단호한 결의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 이탈리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주요 도시 헤르손시를 포함한 드네프르강 서쪽 지역에서의 철수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정보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헤르손시에서 포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승리의 조건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대통령실 고문은 27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4가지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전면적인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범죄자의 인도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퇴임입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이 4가지 조건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시려 지배하는 현 상황을 용인하라고 압박하는 푸틴 정권에 대해 철저한 항전을 계속할 태세를 보인 것입니다. 영토에 관해서는 1991년 독립돼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이라고 설명하고 러시아가 2014년 일방적으로 병합한 남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도 요구했습니다. 미국, 유럽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승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22일 러시아와의 정전 협의 재개는 러시아군의 전 영토 철수가 전제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언급한 전쟁 범죄자의 인도와 푸틴 대통령의 퇴임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동남부의 4개 주를 일방적으로 병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향후 협상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개인과의 협상은 부정하지만 러시아와 협상할 여지는 남겼습니다. 법령은 푸틴 대통령이 4개 주 병합을 선언한 9월 3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을 정식으로 법률로 지정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할 용의는 있지만 푸틴이 아닌 다른 러시아 대통령과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잔혹한 남자라고 부르며 전범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월 23일 러시아군이 공동주택, 학교, 병원,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
민간 차량, 쇼핑센터, 구급차를 파괴했다고 지적하며 현재 얻고 있는 정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오늘 러시아군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위를 되돌아보면 젤렌스키 정권은 푸틴 정권 퇴진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이룰 수 없다라는 여론을 러시아 내부에 만드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 개시를 지지하는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독립된 여론조사 기관인 네바다 센터의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과거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10월 조사에서는 평화 협상에 대한 지지가 57%로 전월의 48%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전쟁 지속에 대한 지지는 44%에서 36%로 떨어졌습니다. 조사는 러시아 전역의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에서 26일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보도들로 미루어 보아 현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우크라이나 방어 결의는 공고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도 높아 앞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를 둘러싼 공방에서 러시아군은 지금보다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헤르손시를 잃게 되면 푸틴에게는 전쟁의 패배를 상징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20일에 부분 동원령으로 예비역 30만 명을 부랴부랴 소집하고 일부는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헤르손주 등에 투입하는 배경에는 이런 절박한 사정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합에 이르기 전 미국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러시아군 간부로부터 건의받은 헤르손주 철수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령으로 병합한 것은 푸틴 자신의 판단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탈환을 허용하게 되면 책임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언론인은 이번 전투가 푸틴 정권에 있어서 결전을 의미한다고 SNS를 통해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의 자매지인 뉴스위크는 보리스 본다레프 전 러시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푸틴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우크라이나인을 섬멸하기 위해서만 1,200만 명의 러시아인을 희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푸틴의 신념의 문제이고 그에겐 정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이번 전쟁에서 패전하게 된다면 푸틴에게는 그야말로 끝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CNN은 영국의 첩보기관 정보통신본부의 플레밍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러시아 정부는 무기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사회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대통령의 군사작전이 지지부진하면서 크렘린은 물불을 가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냐고 묻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러시아 사회와 러시아군의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게 패배한다면 러시아의 푸틴 체제는 정권의 유지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세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정치학자 타티아나 스타노바 씨는 기금 사이트에 글을 올리며 러시아의 현황을 전달했는데요. 러시아 상층부는 패배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없다면 두 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패배냐, 핵이냐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배층 엘리트들은 9월까지 푸틴을 지지해왔지만 이제는 몇 가지 패배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푸틴 정권을 한층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정권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인재들이 러시아를 떠나 러시아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인재 유출의 중심에는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는 서방의 제재와 푸틴 정권의 탄압을 피하고 있는 기업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외 탈출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나라 중 세르비아가 기술 기업과 고급 인력의 최대 유출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3일 이후 추정치로 최대 100만 명의 러시아 국민이 자국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러시아의 국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전개할 병력을 보급하기 위해 부분 동원령을 발동한 후 인재들의 국외 유출은 더욱 늘었습니다. 세르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 중에는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방과의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빈인문 과학연구소의 종신연구원이자 베오그라드 태생의 이반 베이보다 씨는 각국에서 러시아를 탈출한 이 나라의 엘리트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정권은 IT 인재의 동원을 면제하는 등 인재 유출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꾸준하게 인재들이 해외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세에 있기에 러시아 국내 강경파들이 푸틴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고 있어 푸틴 정권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언론 주간 겐다이는 러시아 공사 출신 전 외교관 카와시 테츠오의 러시아 정권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측 분석을 전했습니다. 우선 전쟁이 길어질 때 푸틴이 그 자리에서 권력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에서 보면 푸틴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독재자 이미지가 강하지만 결코 절대적 리더는 아닙니다. 그의 권력 기반은 KGB의 후신에 해당하는 FSB라고 불리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입니다. 즉, 이들은 실로비키라고 불리는 공안입니다. 러시아 전역의 정보를 파악하고 공작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기관은 FSB 외에 없기 때문에 푸틴은 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푸틴을 계속 추대하는 것은 FSB의 수뇌부의 의향에 달려 있습니다. 실로비키도 권력을 잃으면 발가벗겨져 도로에 내던져질지도 모르는 공포를 품고 있기 때문에 푸틴으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들에 의해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푸틴 정권과 푸틴 체제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물러날 경우 더욱 강경파가 그 자리를 집권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은 더욱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